안녕하세요. 어렵고 무거운 주제들을 티슈처럼 가볍게 뽑아 토론해봅시다. 2030 티슈 토론의 이채은입니다. 오늘도 함께 하실 패널분들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저는 2030 티슈 토론 찬성 측으로 참여하게 된 이정현입니다. 네,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2030 티슈 토론의 반대측으로 참석하게 된 박선웅입니다. 먼저 시작에 앞서서 2030 티슈 토론 룰을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자, 그럼 본격적으로 2030 티슈 토론 시작해 보겠습니다. 오늘의 주제는 바로 이겁니다. 얼마 전 정부에서는 제2차 비상경제민생대책회의를 열고 125조 원 규모의 취약계층 금융 지원 대책을 발표를 했습니다. 여기에는 청년 특례 채무조정 프로그램도 마련이 돼 있는데요. 청년의 투자 실패가 사회적인 낙인이 되지 않도록 기회를 준다는 취지이기도 한데요. 한편에서는 형평성 논란이 또 일고 있습니다. 최근 실시된 한 여론조사에 따르면 빚 없이 살던 사람들에게 이 정책이 역차별이 될 수도 있다, 이런 의견에 국민 10명 중에 7명이 동의를 했다고 하는데요. 저신용 청년들을 위한 채무 조정 지원, 과연 어떻게 바라봐야 할까요? 2030 청년들이 함께 논의를 해보겠습니다. 먼저 현재 국회 예산정책처에 따르면 우리나라 국가 채무시계는 16일 기준으로 1인당 1,861만 원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눈앞에 국가 채무가 1인당 2천만 원을 눈앞에 두고 있는 실정인데요. 이러한 상황에 일하는 사람에 해당되는 청년들이 일시적인 위기로 신용불량자가 돼서 경제활동을 지속할 수 없게 된다면 앞으로 우리 사회는 더 큰 사회적 비용을 안게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저는 이런 정책에 상당히 많은 문제가 있다고 생각을 하는데요. 첫 번째로는 과연 개인의 투자, 즉 투자에는 책임이 따릅니다. 투자에는 책임이 따르고 리스크와 리턴 모두 자신이 져야 하는 것이죠. 근데 이런 투자의 기본 원칙을 어기고 그것도 특정 세대에게만 기회를 주겠다면서 그 유동금리를 고정금리로 바꿔주는 것, 그것이 과연 형평성에 과연 어긋나지 않는 것인가. 두 번째로는 정부에서 어떻게 말을 했냐면 우리 세대가 또는 우리 사회가 청년들을 거기로 몰았다라고 얘기했습니다. 지금 들어간 그 사람들은 자신이 책임질 수 있는 것보다 이상의 것을 추구해가지고 들어간, 어떻게 보면 사회에서 하지 말려다 들어간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그들에 대해서 단순 투자 실패고 그렇기 때문에 따뜻한 시선을 보여줘야 한다에 대해서 저는 과연 의문을 표하고 있는 것이고요. 이와 같은 이유로 저는 반대의 입장을 취하고 있는 바입니다. 네, 찬성 측과 반대 측의 입장 들어봤습니다. 찬성 측에서는 미래의 실질적인 경제활동 인구를 잘 구제를 해줘야 더 큰 사회적인 비용을 막을 수 있다, 이런 의견을 말씀해 주셨고요. 반대 측에서는 특정 세대 또 특정 청년층에게만 이런 혜택을 주는 것이 과연 형평성에 맞는 것인가, 이런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아무래도 두 분은 또 같은 청년의 입장이기 때문에 더 하실 말씀이 많아 보이는데요. 지금부터 이제 열띤 토론을 기대해 보겠습니다. 자유롭게 의견을 주고받아 주시면 됩니다. 먼저 개인이 투자한 것에 실패한 거를 정부가 구제해 줘야 하는 게 좀 문제가 있는 것 같다라고 말씀을 해주셨는데요. 또한 2030 세대들 중에 무리한 투자로 실패한 2030 세대들을 우리가 사회적 표상이라고 보고 있다고 말씀을 해주셨는데, 우리는 결코 지금 사회적 표상으로 그들을 바라보고 있지 않고 2030 세대들 중에 일부가 좀 투자에 실패한 그런 사람들이 있다라고 하는 건데, 그들을 도와줘야 한다라고 이제 공통된 인식을 갖고 있지는 않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제가 질문드리고 싶은 것이 하나 있습니다. 먼저 사실 원금 삭감은 아닙니다, 이번 정책이. 네네. 원금 삭감은 아니지만 원래 유동금리였던 것을 고정금리로, 그것도 저금리로 바꿔주겠다는 거거든요. 근데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거기서 이제 뭐 세금은 들지 않는다라고 주장을 했지만 정부에서 중요한 것은 은행이라는 것이 단순하게 봉사단체가 아니지 않습니까? 봉사단체가 아닌데 그럼 원래는 지금 고금리 정책으로 인해서 은행 같은 경우는 많은 돈을 벌 수 있는 상황이라는 것입니다. 근데 그것을 저금리로 정부가 직접 조정해가지고 그 저금리이자 고정금리로 한다면 결국에는 그 손해가 그대로 은행에 가게 될 것이고, 그 은행에 대한 손해는 결국 그 열심히 돈을 모아서 예금한 일반 우리 같은 시민들에게 오게 될 것이거든요. 네, 그런 문제는 지금 이 제도가 앞으로 쭉 가져가겠다는 게 아니라 1년간 한시적으로 운영을 해보고 그러면서 모니터링을 하고 추가 대책이 필요할 경우에는 추가 대책을 마련하고 제도의 보완이 필요할 경우에는 보완을 하도록 하겠다라고 이야기를 했는데요. 이거는 아직 저희가 해보지 않았잖아요. 그들의 피해가 얼마나 될지.
되는지, 될 예정인지 이런 걸 저희가 알 수 없기 때문에 그런 걸 알기 위해서 이 1년간의 한시적 운영이 필요한 거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네, 정책이라는 것은 가장 중요한 것은 국민들의 합의가 필요하고요. 두 번째로는 이제 확실성이 필요합니다. 적어도 이제 확률적으로 이렇게 했을 때 좋은 쪽으로 나아갈 수 있다는 게 필요한데 지금 정부가 하는 정책, 특히나 이 정책 같은 경우는 사실 여기에 대해서 발생하는 여러 문제들에 대해서 어떻게 해결할 것이냐에 대해서 뭐 우리가 알아 잘 해결해 보겠다 하고 지금 이 촬영 기준으로 일주일이 넘었지만 그 구체적인 사안이 나오고 있지 않아요. 네, 지금 두 분이 굉장히 또 열띤 토론을 해주고 계신데요. 여기서 제가 또 한 가지 질문이 드는 게요. 지금 우리가 2030 청년층에 대한 이야기를 나누고 있는데 사실 뭐 말씀하신 것처럼 코로나로 인해서 소상공인들이 많이 힘들기도 했었고 또 여러 가지 투자는 청년층만 하는 게 아니라 여러 세대가 다 할 수 있는데 과연 그렇다면 4050 중장년층이나 다른 세대와의 역차별 문제는 없는지 이 부분도 좀 얘기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아직 두 분이 티슈 찬스는 한 번도 쓰시지 않으셨습니다. 네, 어느 분부터 말씀해 주실까요? 네, 제가 먼저 하겠습니다. 사실 35살 입장에서 상당히 억울하거든요. 나도 청년인데 왜 여기 낄 수 없냐. 이런 식으로 들어오게 된다면 사실 모두가 다 억울해지게 됩니다. 모두가 다 억울해지기 때문에 제 생각에는 2030, 특히나 35세 이하의 어느 정도가 아니라 그냥 그들을 전체적으로 그냥 투자 실패자들로 저는 엮어야 한다고 생각을 해요. 그 다음에 해당 정부가 그들에 대해서 전체적인 관리를 할 수 있는 것이지 특정 세대만을 가지고 이 세대만 가지고 이제 투자 실패에 대해서 관리해주겠다가 아니고 할 거면 전체적으로 하든가 안 할 거면 전체적으로 안 하든가 이런 식으로 가는 게 맞고 저는 안 할 거면 전체적으로 안 하든가로 가야 하는 것이 형평성이나 공정성 그리고 경제적으로도 이득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먼저 해당 제도는 2030 세대들을 위한 제도인데요. 이 제도는 일단 청년 지원 제도의 일부일 뿐입니다. 이 외에도 다른 청년 지원 제도들은 현재 많이 있고 나이대별로 맞는 또 지원 제도들이 있거든요. 네, 지금 논란이 되는 거. 네. 아니 그런 상황이어가지고 4050 세대들이 이 청년 지원 제도의 일부일 이 제도를 가지고 이건 역차별이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은 좀 말이 안 맞지 않나라는 생각이 좀 듭니다. 잘 들어봤습니다. 좀 정리를 해보자면 찬성 측 입장에서는 우리 청년들이 앞으로 사회활동도 계속해야 되고 경제활동도 이어가야 하는데 잠시 좀 숨 쉴 틈을 주면서 한시적인 기회를 주어야 한다. 그리고 꼭 이것뿐만이 아니라 여러 세대에 맞는 지원책들이 많이 마련이 돼 있다라는 말씀을 해주셨고요. 반대 측에서는 형평성에 문제가 있다라는 말씀과 더불어서 투자에 대한 것은 또 개인이 책임을 져야 되는 부분도 있다. 이런 말씀도 해주셨습니다. 네, 정말 이게 또 같은 세대이기 때문에 아마 더 생각하시는 점이 많으셨을 것 같은데요. 이제 마지막으로 짧게 두 분의 의견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찬성 측 먼저 정리해 주실까요? 네, 먼저 신속 채무 조정 제도는 우리의 청년층이 앞으로 우리 경제에 있어 미래에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한다는 점을 인지해서 금리를 조금 낮춰주고 현재 힘든 그런 청년들을 도와주는 역할을 하고 있는 건데요. 그들을 지금 무시하고 이제 좀 도와주지 않을 시에는 금융 채무 불이행자가 늘어나게 됨으로써 우리 경제는 조금 더 큰 사회적 비용을 안게 돼야 한다라는 점을 꼭 말씀드리고 싶고요. 뿐만 아니라 더불어 이제 청년들이 이제 일하는 사람이잖아요. 앞으로 우리 경제에 이런 사람이 꿈과 희망을 좀 잃지 않을까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네. 이 정책의 시행 그리고 이것들의 논쟁에는 사실 지금 청년이라는 단어가 정말 크게 개입을 하고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이 정책을 시행하려고 했던 제 생각엔 행정 주체에서는 청년들에 대해서 마치 말썽꾸러기 어린아이로 보고 있고요. 반대로 청년들은 스스로가 어른이라고 말하고 있는 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투자에 대해서 스스로가 그러면 신용불량자가 될 수도 있다는 것을 알고 있었어야죠. 청년들이 스스로 어른이라고 말하기 위해서는. 반대로 정부 같은 경우는 청년들에게 단순히 그럼 우리가 도와주면 되겠네라고 말할 수 있는 말썽꾸러기 아이로 보면 안 되겠죠. 그렇기 때문에 이런 시선 차이와 또 주장하는 차이 그리고 청년이라는 존재가 지금 사회에서 어떤 입장을 취하고 있는지가 이 토론 또는 이 논쟁에 많이 드러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저신용 청년층들을 위한 채무 조정 지원. 여러분의 의견은 어떠신가요? 여러분의 다양한 의견 댓글로 남겨주세요. 2030 티슈 토론은 다음 시간에 또 새로운 주제로 찾아뵙겠습니다.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려요. 안녕.